그래도 어느 정도 상한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이 겁나시나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감이 안 오시죠? 이기적인 종목 선정법부터 호가창과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 타점 공략법까지 이번 우무토 스터디에 제 매매법 전부를 녹여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동강님, 안녕하세요. 저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거래하다 보니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눈에 부쩍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이런 상한가 갈 종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올 것이 왔군요. 신기루를 찾는 타이밍이 네. 드디어 이제 그 꽁꽁 싸맨 주식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그거를 내가 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위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나도 그랬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그런 생각하지. 주식 처음에 막 상한가 가는 종목 종목방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은 미리 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거 힌트 며칠 전부터 줬는데 이걸 못 보니 너네들? 그런 거 달려있고 이미 문 닫혔습니다. 예, 저 출발합니다.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할 땐 상한가 갈 만한 종목들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나도 당연히 그랬고. 그 전조 증상을 알고 있을 것만 같잖아. 근데 뭐 누구나 이제는 알겠지만 상한가를 예상하는 뚜렷한 방법은 사실 없지.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한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벤트 크기가 확실히 크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급 계약하는 범위를 진짜 크게 넘어서 3년치, 5년치 계약 금액에 가까운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는 공시가 있다. 아니면 자기 시총보다 큰 계약을 진행하게 됐어. 창사 일에 처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상한가 안 가는 게 이상한 거고. 근데 이런 이벤트는 회사 실적이 단순히 잘 나오겠다 정도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점프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도잖아. 그래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적인 호재랑은 다르고 빈도수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고, 같은 맥락으로 글로벌 기업이랑 최초로 독점 계약을 맺는다거나 유망한 산업에 큰 금액을 투자해서 글로벌 진출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발표됐을 때는 상한가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 확률이 높지. 특히 시가총이 작은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더 그렇고, 그리고 과거에 주식시장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진짜 신선한 재료가 나올 경우에도 상한가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아. 조전도치처럼. 그치. 너무 신선하잖아. 우리가 공중 위에 산다는 게. 얼마나 신선해. SF 소설보다 더 획기적이지. 성공의 섬. 미쳤잖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기도 좋고, 쉽게 말하면 신선한 만큼 재료의 파급력이 좀 다른 거지. 그게 계속 이어질지는 당연히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보통 회사 자체에 대한 내재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만한 호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진짜 신선한 재료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거나 하는 경우는 상한가를 좀 예상해 볼 수도 있다. 보통 앞에서 말한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갭이 막 15% 이상 크게 떠서 시작하는데도 장초에 시초가 매치로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면, 이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술적인 해석. 특히 장 시작 이후에 막 상승하면서 VI가 걸린 이후에도 큰 조정 없이 분봉상 5선 근처에서 지지받다가 다시 상승하거나 VI 가격을 지켜주는 거지. 조금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경우에는 재차 상승해서 상한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다라고 지표상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석하는 방식. 다만 이게 무조건 상한가에 들어간다 이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준점을 잡는 방식. 근데 시총이 클수록 이게 당연히 적용되기 좀 어렵고. 그러면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다음 날에도 보통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상한가를 들어간 다음에 그걸 사는 건 어때요? 너가 말하는 게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는 거거든. 상따. 전설에. 물론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 다음날도 상승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움이 있지. 근데 보통 장중 상한가에 들어가는 속도랑 지속 시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옛날에 상한가 15%일 땐 조금 더 정확했는데 요즘엔 30%다 보니까 지속성이 훨씬 더 보수적이 됐어. 15%일 땐 이게 훨씬 잘 먹히긴 했지. 뭐냐면 오전 10시 이내로 빠르게 상한가를 도달하는 경우, 그리고 상한가 안 풀리는 경우, 이런 것들은 매수세가 아주 강한 상황이라 볼 수 있거든. 빠르게 상한가에 도달한 이후에도 장 마감까지 안 풀리고 계속한다. 그럼 다음날에도 상승해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게 상한가 15%일 때는 7, 80% 확률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줄었지. 반대로 중간에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닫히고 막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개파락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시총이 작을수록 장난도 많기 때문에 그 상한가 호가를 보면 매수 물량이 진짜 두껍게 깔려있는 경우가 있거든. 이 경우에는 상한가에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너가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사는 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매물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매수 주문을 넣으면 못 살
확률이 높은 거지. 보통 이런 경우에 중간에 상한가가 풀릴 위험도 적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지. 아, 호가가 상한가에 쌓여 있으면. 다만 사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 만약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상한가 간 종목에 대해서. 일단 몰빵하면 안 되고 웬만하면은 11시 이전에 들어가는 게 좋고 버틸만한 재료다라고 하면은 버틸려면은 몰빵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원가는 10%로 한다 이러면은 상 풀릴 때도 좀 버텨볼 수 있거든. 근데 몰빵하면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래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돼. 그리고 다음날 갭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팔지 시나리오를 좀 세워줘야지. 뭐 3분봉 우선 이탈할 때 50%, 20선 이탈하면은 20%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또 상한가로 들어가 버린다 이러면 그냥 홀드인 거고. 이런 간단한 기준으로 해볼 수 있고. 오전 11시 전에 사는 게 좋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오전에 매수세가 다 몰리기 때문에 재료가 좋다라는 전제. 근데 3시까지 상이 안 닫혀 있는 경우는 다음날 갭상 확률도 좋고 2등주인 경우, 3등주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할 거면 11시 이전? 그게 물론 타이트할수록 좋아. 그러니까 장 시작되고 오전 안에 상한가까지 막 오르면서 터치하는 거에 따라가는 게 좋은 거네요. 만약에 상따를 할 거면.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료의 신선도 그리고 금액적인 거. 몰빵하면 상따 못 버텨. 중간에 약간만 찔끔해도 바로 물리고. 전업투자의 영역? 왜냐면 직장인들 이거 상따면 큰일 난다. 업무도 못하고 갑자기 상 풀려서 한 20% 손실 나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른 나비 효과가 엄청나지. 갑자기 적금 풀고 막 난리 나. 그런 경우 보셨어요? 엄청 많지. 적금 풀고 갑자기 물타기 한다거나 단기간에 손실 너무 크니까 또 다른 상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삶이 망가지는 되게 원천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지. 근본적인. 테마주 같은 거 만약에 상한가에서 상따한다고 샀다가 마이너스 10%로 마감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치. 극단적인 경우는 위아래 손실 캡이 60%. 그게 너무 크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코스에서 없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20%는 너무 흔하고 조심해야지. 그래서 소액으로만 하는 게 상따고 상따를 너무 큰 금액으로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장 좋을 때 하는 거? 장이 막 날아다닐 때. 그럴 때는 상따가 괜찮은 매매지. 선수들한테. 그럼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거래하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사실 트레이딩하기에 좋은 장은 아니지. 아무래도 금투세 이슈 있고 분위기도 약간 꺾여있고 미국도 반도체에서 약간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따를 한다 이런 장에서 초짜지. 아마추어 선수들은 배팅 조금 더 보수적이게 해야 되는 시점이구나라는 거를 거래대금 플러스 뭐 심리지표 그리고 미장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장이 뜨거울 때 해볼 수 있는 배팅 방법이지. 선수들도 생각보다 많이 안 해, 상단. 그만큼 위험하다. 그치. 나도 상따는 진짜 많이 해봤지만 의미 있는 돈을 벌 수가 없었어. 진짜 내가 상한가를 만드는 사람이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 갈 만한 종목들을 추리는데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해보고 깨닫겠다. 이러면은 반드시 소액. 그걸 권장하지.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해주세요. 오늘은 공유까지는 안 바라겠습니다. 구독도 안 바라겠습니다. 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또 찍을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 매너라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